안녕하세요.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깊은 사색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거울 속에서 보고 있는 당신이 진짜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매일 되새기는 생각들, 좇고 있는 꿈들, 그리고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 두려움과 기대가 당신에게 주입한 것이라면요. 당신은 스스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꿈이 먹고 강력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진짜 당신은 당신이 쓰고 있는 줄도 몰랐던 수많은 가면들 아래에 깊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단순히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스스로를 당신의 직업이나 성취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자각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얄팍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당신의 그림자 속으로, 그리고 다시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잊혀진 당신의 모습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불편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세상이 나에게 건네준 이 거짓된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를 가두던 새 장을 부수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제1장.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좇고 있는 목표, 애써 좋은 인상을 주려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고 내 것이 아닌 영화의 등장인물처럼 연기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삼키기 가장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운로드된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하나의 각본이 주어졌습니다. 모범생이 되어라.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라.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사람들과 잘 어울려라. 조용히 있어라. 작게 머물러라. 당신의 생각조차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던 부모님에 의해, 창의성보다는 순종을 가르쳤던 학교에 의해, 그리고 아름다움과 성공, 행복의 기준을 멋대로 규정했던 미디어에 의해 당신의 생각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자신의 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심지어 자신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인 삶이라 불렀습니다. 영혼이 아닌 그림자에 의해 움직이는 삶, 진정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적응으로 채워진 삶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한 아이, 믿음직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가면을 썼고 세상은 그 가면을 쓴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당신의 영혼은 바로 지금과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번도 온전히 발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각성의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기억해내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날 것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강력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배우자,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저 프로그래밍된 각본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추어 질문하고 우리의 힘을 되찾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했던 진정한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장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나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가? 나는 단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나의 어떤 부분을 버렸는가? 그 질문들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안락함이라는 새장에서 걸어나와 진실이라는 거친 미지의 땅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세상이 당신에게 되라고 했던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본연의 당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장 페르소나, 당신을 가두는 가면 당신은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며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울부짖으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당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지 마. 남자는 그렇게 예민하면 못 써. 이제 어른스러워져야지. 당신이 영혼의 한 조각을 내보일 때마다 세상은 그것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의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깊이 느낄 때마다 감정을 무디게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날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벽을 쌓았습니다. 조화를 위해 정직함을, 예의를 위해 불꽃을, 인정을 받기 위해 깊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페르소나가 태어납니다. 칼 융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실제의 내가 아니지만 나 자신과 타인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갑옷입니다. 속으로 피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짓는 미소입니다. 마음이 비명을 지를 때 지키는 침묵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덫은 너무나 설득력이 강해서 당신은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역할을 연기한 나머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대답하고 약하다고 느낄 때 강한 척합니다. 영혼 속에서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연기의 대가가 되었지만 존재의 기술, 정직함의 기술, 취약함의 기술, 그리고 당당하게 인간다워지는 기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가면을 오래 쓸수록 당신은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당신의 목적과 단절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단순히 일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닌 누군가로 살아가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웁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꿈을 줬습니다. 사랑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직한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학교 생활을, 마음의 상처를, 거절의 아픔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느끼고 싶고, 숨쉬고 싶고, 단지 호감을 사는 것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렵고도 가장 해방적인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당신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페르소나와 연결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오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소화하기 쉬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배기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박수갈채를 받지만 평화를 앗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관심을 끌지만 진정성을 죽이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찢어버리십시오. 불편함과 마주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당신이 살아남도록 도왔지만 이제는 살아갈 시간입니다. 제3장 그림자, 당신이 거부했던 또 다른 당신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야생적이며 호기심 많고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라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애 그렇게 화를 내니?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 꿈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들이 당신의 일부를 부끄럽게 만들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느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분노. 묻어버렸습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남자답게 굴어야 했던 슬픔.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오만하다고 말했던 야망, 부끄럽다고 불렀던 관능미,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던 창의성. 전부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한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그림자 속으로 내려갑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단순히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그 부분들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당신을 지켜보고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들은 폭발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럭 소리 지르고는 즉시 후회합니다.
당신이 몰래 하길 원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불안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을 치유로, 침묵을 힘으로, 수치심을 통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망치고 트라우마를 통해 비명을 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왜 항상 똑같은 종류의 고통을 끌어당길까?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불운한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자신의 일부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는 왜 길이 이토록 어둡냐고 위하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함으로써 말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함으로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 안에 당신의 불꽃, 열정, 창의성, 그리고 진실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폭발하게 했던 그 분노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슬픔은 연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어둠은 당신 안의 빛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분열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조각들을 버렸고 이제 그것들을 집으로 데려올 시간입니다. 네, 무섭고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동기부여 명언이나 아침 학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 것이고 현실적이며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당신은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멈춥니다. 트라우마를 운명이라 부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분노, 두려움, 수치심, 질투를 느낄 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봐달라고 울부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과거의 죄수에서 벗어나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제4장 투사, 당신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즉시 싫어하게 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도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시끄럽거나 자신감이 넘치거나 감정적이거나 혹은 너무 솔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저런 사람 정말 못 참겠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불편하고
겸허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치유되지 않았거나 억압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비추는 반사상으로 그들을 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자신감, 자유 또는 감정 표현에 움찔하며 즉각적인 혐오감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혐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변장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나도 한때는 저렇게 자유롭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을 묻어버려야만 했지. 라고 외치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자신감을 질투하나요? 어쩌면 당신은 대담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취약함에 격한 반응을 보이나요? 어쩌면 당신은 강해져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짜증이 나나요?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조용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느끼기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 용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당신의 렌즈는 더욱 왜곡됩니다. 당신은 스승이 있어야 할 곳에서 적을 보고 거울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이협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마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관계를 망칩니다. 투사는 도덕성으로 이장한 자기 배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피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처받은 채로 머물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사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고 고통의 죄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은 그저 예쁜 영적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의 질투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를 미워했다. 그는 내가 포기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를 조롱했다. 그들의 감정적 정직함이 나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했다고 말할 만큼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 것이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손가락질을 멈추고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울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융은 그림자를 치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투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난했던 그 자신감, 그것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분개했던 그 자유, 그것은 되찾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이 조롱했던 그 취약함, 그것은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약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감정이 격해질 때 반응하지 말고 성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상기시켜주는 살아남기 위해 내가 버렸던 나의 어떤 부분인가?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적에서 동맹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제5장 개성화, 온전함으로의 부름. 모든 영혼의 여정에는 낡은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직장은 여전히 월급을 주고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필요할 때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삶이 아니야. 그 속삭임이 바로 개성화 로의 부름입니다. 칼 융은 인생의 목적이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화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기개발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특히 당신이 의절했던 부분들, 분노, 슬픔, 야생성, 진실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정받기 위해 썼던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인 페르소나를 벗겨내고 인정받는 반쪽짜리 삶을 사느니 오해받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그저 멋진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의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바로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함께 앉도록 강요합니다. 좋아요를 받는 버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전도 아닌 필터와 직함, 역할 아래에 존재하는 날 것 그대로의 지저분하고 가공되지 않은 당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추방되었던 당신의 일부를 발견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들었던 소년, 현실적이 되라고 들었던 몽상가, 진지해져야 한다고 들었던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영혼.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생존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프로그래밍 아래 묻혀있던 원래의 영혼 설계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진실하게 느껴지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표나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악수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곳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곳입니다. 개성화는 주말 수련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5단계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펼쳐짐이며 급진적인 정직함에 대한 헌신이며 가짜로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겠다는 의지이며 당신의 영혼이 깊이를 위해 만들어졌을 때 얕은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당신이 이 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떨어져 나가지만 진짜 관계는 남습니다. 기회는 바뀌지만 당신과 맞는 기회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삶을 잃고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삶을 얻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원했던 버전도 무리에 섞이는 버전도 아닌 가면을 벗고 동요하지 않으며 명백히 온전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서는 버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픔을 느끼고
가슴속에서 그 속삭임을 듣고 당신이 과거에 그랬던 모습의 잿더미에서 무언가 신성한 것이 나타나려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삶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잠시 멈춰 그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용기가 아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 소중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 진정한 빛과 평화가 깃들기